굿 티칭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이의용입니다.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. 여러분 그 리더십 이론 중에서 똑부와 멍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프 하나를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, 이 그래프에 보면 똑똑한 사람이 이제 있고요. 또 멍청한 사람이 있고요. 반대 개념에는. 그리고 뭔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, 너무 성실해서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하는 그런 자기주도형, 이런 사람, 부지런한 사람, 또 게으른 사람, 이렇게 네 축으로, 네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하고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, 또 부지런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, 두 가지가 이렇게 다 해당되는, 첫 번째 해당되는 유형이 제1유형인데, 제1유형은 똑부라고 그럽니다. 똑부는 뭐냐면 똑똑해서, 똑똑하고 굉장히 부지런하다, 이런 뜻이에요. 부지런하다는 것은 안 맡기고 자기 혼자 다 안다는 거죠. 너무 성실하다, 이렇게 이제 좋게 말하는 것인데, 똑부형을 의미합니다. 여러분 어떤 형이신가요? 똑부형이신가요? 똑똑하고 부지런하다. 우리가 자녀들하고 생활할 때나 또 학교에서 교수로서 학생들과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생활할 때 나는 똑부형인가,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형은 뭐냐면 똑개형입니다. 똑개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데 게으르다, 이런 뜻입니다. 여기 게으르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. 자기 부하 직원에게 많은 걸 맡긴다는 겁니다. 다 자기가 하지 않고 많이 맡긴다.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 선배가 이런 똑부형이어서 제가 상사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거든요. 그래서 똑개형. 여러분 어떤 똑개형이십니까? 똑부형이십니까?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가면요, 멍부형이라고 있습니다. 멍부형이라는 건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다, 이런 뜻입니다.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하고요. 말하자면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,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했을 때 멍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, 근데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.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방향 감각,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굉장히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한다. 이건 뭐 거의 최악의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. 제일 문제가요, 멍청한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. 조직에서. 근데 그런 사람이 부하 직원일 때도 문제가 되지만, 이게 이제 그 리더가 이랬을 때는 그 조직은 뭐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.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. 멍청한데 아는 것도 없고,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럼 더 많은 것을 망쳐버릴 수가 있겠죠. 이제 멍게형은 이제 멍청한데 아무것도 안 해요.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, 멍청한 데다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직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.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회사 같으면 월급을 축내는 사람이다,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.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여러분에게 좀 뭐랄까 유익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죠. 똑부형, 아까 말씀드린 똑부형은 뭔가요?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는 경우. 이런 경우는 조직은 상당히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,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 부하들이 의욕을 잃게 됩니다. 또 일을 해볼 기회를 잃게 되죠. 뭐 상사가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. 도무지 부하 직원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왜? 일을 해볼 경험을 갖지 못하니까,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. 뭐든지 상사가 다 합니다. 자, 너희들은 못해. 내가 다 이렇게 잘하잖아. 나처럼 해봐.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,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, 혹시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런
똑부형 교수님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. 학생들이 뭘 해볼 기회를 주지 않고 혼자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자기 주도적인 약간 독단적인 그런 어떤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교수님들. 나는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왔고,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나를 못 따라와 봐라 하면서 열심히 자기 실력 발휘를 한다면 바로 이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죠. 특히 굉장히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사실 그렇지 못한 대학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그 학생들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, 학생들 너희들은 열심히 해도 나 못 따라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똑부형이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똑개형이라는 게 있거든요. 똑개형은 뭐냐? 똑똑하고 그런데 게으르다.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할 기회를 주는 거죠.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, 그런 것이 이제 똑개형인데 아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그 위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하 사랑의 방법이다,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, 우리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주고 맡겨주는 것이 필요한데, 정답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. 근데 왜 그게 정답인지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답이 자기의 답이 되지 못하는, 문제 해결의 어떤 열쇠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능 시험 끝난 다음에 모든 교과서를 다 버리잖아요. 사실 그게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지식이라면 저 같으면 못 버리거든요. 그거 두고 또 써야 되죠. 두고 공부하고. 그런데 학생들은 다 버리죠. 얼마 전인가 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주인가 2주 왜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었잖아요. 근데 내일이 수능인데 아마 아주 직전에 연기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때 학생들이 다 학원 같은 데서 마지막 수업에 다 버렸거든요. 막 강의실에 막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였는데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이거 다 버려서 공부를 할 방법이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. 기억나실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멍부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,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, 이 멍부형은 정말 폭망하는 거예요.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조직은 망하는 거죠.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원래 멍이라고 했는데, 멍청하다면 좀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데 부지런한 거예요.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공부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멍청한 교수가 된다면, 그런데 굉장히 부지런히 한다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겠죠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멍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. 멍개는 멍청하고 게을러서 조직에 큰 그 피해를 주지 않는, 그러나 그 조직은 성장하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.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정도 안 해주고 팀장이라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, 그랬을 때 그 조직은 와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. 어쨌든 우리 수업 스타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. 저는 교수님들에게 그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, 이 페다고지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교수 방법이고요. 안드라고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수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페다고지의 특징은 통제를 많이 하는 것이죠. 통제를 많이 하는 교육이 그 특성이고, 또 안드라고지는 위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어른들이니까.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과연 그 어린이냐 성인이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만약에 대학생들이 성인이라면 많은 것을 위임해 주는 거, 그 위임해 준 것을 본인이 잘 해결한다고 그럴까요? 누리면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자기 주도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되겠죠.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통제가 필요한데 그 애들에게 너무 많은 위임을 해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할 때 처음에는 통제를 많이 하죠.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점점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가르칠 때 뒤에서 잡듯이
많이 잡다가 점점 잘 타게 되면 손을 놔야 되잖아요. 그와 같이 어떤 위임의 어떤 넓이를 많이 줘야 재생력이 생기고 자기 주도력이 생긴다. 이렇게 봤을 때 교수님들이 좀 똑부형에서 똑개형으로 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 줘야죠. 말하자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. 그래서 문제를 내더라도,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2 더하기 3이 얼마냐. 이런 답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뭐에다 뭘 더하면 5가 되느냐. 이런 식의 문제를 내야지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답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익힐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학습자에게 맞게 위임과 통제를 적절하게 잘 말하고 활용해야 되겠다, 적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. 굿 티칭 감사합니다.